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나만 알고 싶은 반값 전세 구하기입니다. 요새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침체이긴 한데 하향세라는 말도 있긴 한데 여전히 아파트 값은 너무 비싸고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너무나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비싼 돈 들여서 전세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이자 내는 것도 부담될 텐데 이번에는 제가 기존 전세값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보고 공부해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반값 전세라고 했는데 이 영상 보다 보면은 지역마다 반값이 정말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1, 2억 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일단 이 영상 보면은 최소한 좀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 잘 보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캡처해 본 건데 국립문 극동 아파트라는 데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캡처해 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전세 5억 5천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6억, 5억 6천, 6억 실제로 2021년 11월, 10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시세와 좀 동떨어지어 보이는 4억 4,100, 4억 3,050, 여기는 뭐 4억 4,100, 최근에는 4억 5천, 4억 4,10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동도 보면은 107동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8억, 7억, 7억 3,500, 8억, 8억 이 정도면은 이쪽의 전세는 한 7억, 8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온 이건 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전세를 내면 6억이면 6억, 5억이면 5억, 5억 5천이면 5억 5천 이런 식으로 낼 텐데 금액을 자세히 보면은 4억 5,150 굉장히 애매하게 단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4억 5,100이면 100인데 50은 왜 붙은 걸까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보면은 여기 7,750, 6억 1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런 거의 이유는 아마 대부분 임대사업자 아파트일 거예요. 물론 아니고 그냥 전세를 뭐 싸게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세가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렌트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뭐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대사업자 계약할 때 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물건을 들어가게 되면 좋은 이유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까지밖에 못 올린다. 지금 2년 계약하고 나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세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5%까지밖에 못 올리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그럼 1년 지나고 5% 그리고 또 1년 지나고 5%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 의무 기간 10년 중에는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죠. 본인 거주 포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전세에서는 집주인이 2년 계약이 끝나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도 내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 거주 포함도 무단으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은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이런 계약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빌리고 뭐 연체, 뭐 고의로 파손 이런 거 하지 않는 한 이런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단 세입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전세를 주는 사람은 이걸 왜 하지 하는데 좀 혜택을 받는 게 있긴 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게 좀 감면이 되기는 해요. 아마 이런 분들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한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를 들고 있을 거라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실제로 세금 나가는 게 줄기 때문에 좀 많이 등록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게 2020년 7월 10일에 부동산 좀 대책이 나왔었는데 단기 임대 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폐지
폐지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건설 임대는 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건설 임대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매입 임대, 우리가 실제로 돈 주고 산 거 그거에 대해서만 보면은 장기 일반 8년 허용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불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거는 가능한데 아파트 다시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2020년 7월 10일 이후로 등록된 거는 아마 없을 것이고 그 전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등록됐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등록이 됐어. 그러면 보통 다 장기 일반 8년을 해버리니까 8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청구권 쓰면은 2년. 그래서 베스트 플랜은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전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뭐 2016년에도 했을 거고 17년에도 했을 건데 그래도 최장 10년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오래 일반적인 전세보다는 오래 살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 또 나온 대책을 보면은 원래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결국 8년이 지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말소된다는 건 거죠. 추가로 갱신도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 부여. 임대 의무 기간 내에도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총 10년 동안 사는데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 허용한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그냥 5%안 올리고 나 그냥 말소할래 이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세 줄래 자동적으로 말소를 허용한다. 그리고 과태료도 안 준다. 그럼 일반적으로 5% 올리는 것보다 전세 받는 게 좋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말소를 하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세입자는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임대차 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 아파트 등록된 걸 사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아파트 살고 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 와서 아, 나 이거 자발적 등록 말소 하려고 한다. 했을 때 해주실 필요 없죠. 이거 임대차 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 내가 동의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또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모든 아파트를 다 이렇게 싸게 구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 취득할 때 수도권 같은 경우면 6억 이하, 수도권 외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에 취득을 한 것만 이거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있는 동네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동네를 들어가서 이때 아파트 전세를 클릭하시고 이런 단지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는 단지에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뭐 전체 면적 보고 가격 낮은 걸로 보고 얘를 클릭해서 전세가를 한번 보면은 지금 보시면 얘는 6억, 5억 6천. 근데 이때 6억이랑 5억 6천 나왔는데 4억 5,150. 되게 뒤에 숫자가 5,150 되게 이상한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 아파트면은 5%밖에 못 올리는데 아마 기존 금액에 5% 올리다 보니까 뒤에 이 50이라는 단위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4억 4,100. 그리고 심지어 이게 2020년 7월 10일 이후로 등록이 안 됐는데도 최근에 2022년 2월에도 이런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시세를 보면은 전세 시세가 이 정도 5억 1천에서 5억 8천. 이 2월달 걸로 비교해서 보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하한가 대비 그리고 상한가 대비는 한 1억 3천 정도 저렴한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냐? 호객노노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일단 전월세 클릭하시고 여기 매물 가격 여기에 임대사업률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각자 아파트의 임대사업률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제가 알기로 임대사업자가 전체 아파트의 16% 정도 된다고 하니까 16%랑 가깝게 되어 있다 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고
뭐 이런 케이스 오면은 일반적인 거, 좀 낮은 거, 얘는 높은 거, 얘는 엄청나게 높네요. 한번 예를 보면은 뭐 좀 2억 5천, 얘는 아마 정상적인 가격인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고 2021년 비교적 옛날이긴 한데 얘도 뒤에 끝에가 5,750,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아마 임대사업자 아파트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얘는 33.3% 엄청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임대사업자 아파트 좀 매물이 안 나왔는지 정상적인 가격으로 그냥 전세가 나가고 있는 걸 보이고, 옛날에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런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임대주택 찾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 뭐 좀 아까 했던데 해서 볼게요. 한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그리고 현저동, 이렇게 보시면은 현저동의 주소가 독립문 공원길 17입니다. 클릭해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18년 3월 27일, 임대 의무 기간 4년, 뭐 얘는 4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보시면 8년, 2018년에 등록을 한 거고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이니까 대충 지금 계약한다고 쳐도 생각보다 꽤 오래 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4년, 8년, 8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보면은 대충 뭐 렌트홈 이런 데서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호갱노노 이런 데서 임대 뭐 사업률 얼마 되는지 보고 볼 수 있는데, 좀 중요한 거는 이런 수치에서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대충 값을 보면은 임대사업자 아파트로 보이는 가격이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안 올라온다는 건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부동산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가려는 곳 근처에,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죠? 여기 보고 있는데 이 근처에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이 안 올라와서 그런 거지, 뭐 이런 데 상가가 있을 건데 이런 상가에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건 거죠. 아, 보시면 여기 또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있는데, 아마 뭐 실제로 가시면은 더 많은 부동산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 부동산에 가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나오면은 알려달라. 근데 이 사람들도 좀 아쉬울 게 없는 게,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나오면은 바로 전세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와서 저 오면 알려주세요. 근데 나오자마자 B라는 사람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힘들지 않게 B한테 바로 계약을 해주지, 이 A한테 연락해서 아, 지금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B는 오자마자 바로 계약할 거란 거를 이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비가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복비에 뭐 100만 원 더 드릴게요, 아니면 50만 원 더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럼 B가 오더라도 아, 죄송하다, 없다 말하고 A한테 전화해서 이런 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복비를 더 주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근데 꼭 복비를 더 줘라 이런 말은 아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맨날 전화하거나 음료 사주거나 그냥 뭐 친분을 쌓고, 네,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집을 좀 저렴하게 구한다? 그거 좀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주위 부동산 사람들한테 모든 걸 이야기를 다 해놓고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연락이 오겠죠. 연락이 왔는데 아, 지금 아파트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금을 넣어줘야 그게 안정적으로 제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집이 어떤 컨디션인지 어떤 방향인지 그런 거를 미리 알아야 계약금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임장을 꼭 무조건 와야 돼요. 아, 만약에 나는 임장 가는 것도 귀찮다, 그냥 임대사업자 아파트 나오면 그냥 계약금 내가 끝내겠다, 그럼 전화 왔을 때 그냥 계약금 내도 됩니다. 뭐 상관없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만약에 뭐 113동이 나왔다, 112동이 나왔다,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죠.
근데 아마 렌트홈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거는 등록된 호스가 보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인지 다 나와요. 이거 보시면 102동 403호, 101동 801호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된 게 나오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했더라도 뭐 당연히 구조가 다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미리 여기 오셨을 때 이런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미리 봐두는 거는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미리 와서 계약금을 바로 집을 보지 않고 주더라도 좀 안전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임장을 와서 어떤 컨디션인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 10일 이후로는 더 이상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매물들은 줄어들게 되고, 그 말은 내가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소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아직은 많이 매물이 나오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실제로 뛰면서 한번 매물 보시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